자, 오늘 행사는요, 리버스의 스토리 예고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좀 먼저 보니까 이 오디오 무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신선한 오디오 무비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억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장르의 전형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좀 더 유머러스하고 긴장감 넘치게 잘 배합하여서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미스터리 스릴러로 완성된 리버스. 그 주역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 대세 배우들이 모두 뭉쳤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선빈 씨, 이준혁 씨, 김다솜 씨, 임원희 씨, 그리고 연출을 맡으신 임건중 감독님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선빈 씨부터 우리 인사와 함께 캐릭터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버스에서 한묘진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준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에서 류준호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비주얼이 폭발하시는 우리 이준혁 배우님에 이어서 김다솜 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희수 역을 맡은 김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임원희 씨.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무비 이버스에서 저는 주인공인 묘진을 돕는 전직 형사이자 탐정 역할을 맡은 상호 역할을 맡은 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의 연출을 맡은 임건중 감독입니다. 와, 오늘 이분들께서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가 벌써 이렇게 팀복이 마련된 것처럼 정말 딱 맞춰 있게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임원희 씨,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 팀복 같아요.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를 맞췄네요, 진짜. 아니, 아무도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와, 이선비 씨 이런 걸 팀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함께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희는 팀워크가 잘 맞았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배우님들 비주얼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이선빈 씨는 거의 잠을 자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맞아요. 빛나는 광채. 오늘 네.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꾸며봤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배우 이선빈 씨의 모습과 함께 김다솜 씨는 사실 앞도 너무 예쁘신데 뒤도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맞아요. 살짝 한번 김다솜 씨 반전 뒤. 와! 언니! 멋있어요. 잠깐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금 리버스에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했어요. 그죠? 네.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임건중 감독님이십니다. 아, 우리 너무 잘 되겠다. 자, 이런 기대를 안고 여러분과 함께 설레는 오디오 무비 리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이 오디오 무비, 바로 네이버 바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디오 무비인데요. 지난 12월에 이재훈 씨와 문채원 씨가 층을 시작으로 해서 9월에는 김강우 씨, 유재명 씨, 곽동현 씨, 그리고 우리 곽경택 감독님께서 함께 만드신 극동이라는 작품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작품이 바로 리버스입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 배우분들이 아주 신선한 목소리 연기와 함께 또 그래픽 영상, 자막, 그리고 뭐 음악의 효과까지 여러분들의 오감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리버스가 함께 올 텐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자니까 도대체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심장이 쫙 조여오는 작품일 것 같은데, 감독님 이번 작품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리버스는 의문의 폭발 사고로 기억을 잃은 한 여인이 미스테리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만나면서 기억을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 진실과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미스테리 스릴러 작품입니다. 이렇게 약간 심장을 쫙 조여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감독님? 네, 어쨌든 장르적으로 미스테리 스릴러라는 그 장르가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의문과 어떤 그 긴장감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첫 연출작으로 오디오 무비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처음 그 오디오 무비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 도전적이고 또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며칠 고민도 됐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은 결과물로
화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제안에 좋은 결과물로 화답을 할 수 있다면 관객들에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결심을 했고요. 지금은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다 같이 했는데 지금은 덤덤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와, 최선을 다한 감독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결과를 덤덤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리버스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고요. 여기에서 우리 배우님들도 정말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디오 무비, 사실 많은 배우들이 참여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장르인데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선빈 배우님부터 참여한 소감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맨 처음에 리버스 오디오 무비라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잖아요. 근데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일단 대본을 봤을 때는 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너무 긴장감이라든지 반전이라든지 너무너무 재밌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이미 대본에서 느낀 매력이 큰데 이게 오디오로만? 살짝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오디오로만 이 묘진이의 감정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다 잘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되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얻은 게 많았고요. 오히려 이 오디오 무비를 함께 하면서 얻은 게 많았고, 굉장히 이 호흡 그리고 목소리 그런 감정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오히려 배우게 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보다. 온전히 목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새로 얻은 게 굉장히 많았던 네, 걸로. 맞아요. 아니 이렇게 배우들이 새로운 신선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듣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준혁 씨는 새롭게 도전하는 거 어떠셨어요? 네, 원래 좀 새롭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좀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보통 영화라는 거는 뭐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채워주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채우실까 이게 좀 궁금했던 것도 있고, 그냥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온 만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댓글에 이미 지금 시작한 두 분의 목소리는 너무 좋고, 특히 또 지금 이준혁 씨도 목소리가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린다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목소리에 조금 더 매력을 넣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맞나요, 이준혁 씨? 약간 목소리에 조금 지금 매력을 더했다. 네, 매력을 더했습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도전하신 우리 김다솜 씨 어떠셨어요? 네, 저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디오 무비라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대본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영상물이 있는 것보다 듣기만 한다면은 책을 읽는 것 같이 나의 훨씬 더 큰 세계를 자극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내가 잘만 할 수 있다면 더 큰 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세계의 확장. 네. 진짜 다 개개인마다 다 세계들이 확장될 것 같아요. 나의 상상과 네. 오디오 무비의 어떤 내용들과. 임원희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목소리가 잠깐. 한번 와, 깔아봤습니다. 목소리 미쳤어요 정말. 와, 네. 이렇게 깐 건 아니었고요. 네네. 저는 그 오디오 무비라는 걸 접했을 때 제가 상당히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옛날 사람 얘기 같은데 옛날에 라디오 극장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죠. 뭐 극동의 36년 뭐 아니면 뭐 제3공화국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새로이 도전하는 이 오디오 무비가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듣고, 또 이게 막상 또 하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작업하는 와중에서 되게 재밌었고, 저희가 분장과 그 뭐 이런 헤어만 안 했을 뿐, 옷도 안 입었을 뿐이지 거의 똑같이 찍는 것처럼, 차라리 이럴 거면 찍어라 할 정도로 쉽진 않았습니다. 네, 재미있는 촬영이었습니다. 네. 이럴 거면 그냥 찍어라.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런데 지금 댓글에서요, 임원희 씨는 배우이면서도 성우 같은 느낌마저 든다면서, 사실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보이스에 매력 있는 분이라고 따지면 임원희 씨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내 작품이다라고 임원희 씨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 작품이라고요? 네, 역시 오디오 무비는 내 작품이다 제 이렇게 작품이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올게 왔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번 작품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선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영화나 드라마도 작업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색다르게 오디오 무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느낀 매력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리버스라는 작품은 끝나고 주변 동료들한테 오디오 무비라는 게 있는데 제안이 온다면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엄청 추천할 정도로 제가 느낀 매력은 뭐였냐면 저의 목소리만 가지고 연기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오히려 이거였더라고요. 네, 목소리로만 연기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호흡을 더 표현해야 감정을 더 보여주고 아니면 더 절제하고 이런 정말 섬세한 그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호흡 하나가 상대방과의 이제 호흡을 맞출 때 얼마나 크게 많이 변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그런 거에 제가 녹음을 하고 모니터를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몰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세한 연기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 네네. 있을 만한 작업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준혁 씨는 사실 또 저희 관객 입장에서는 얼굴 천재이시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조금 들긴 하지만 예, 이번에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더 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부분이 좀 더 세밀해지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는 신경이 더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촬영은 여러 여건 때문에 그 감정선을 쭉 이어서 하진 못하는데 오디오 무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어서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았어요. 와, 드라마 현장은 사실 앞뒤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는 쭉 정말 어떤 여정을 따라가듯이 와, 그 여정을 또 관객들이 귀로 함께 따라가면 또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카메라가 아니라 어떠셨어요? 연기하실 때? 처음에 초반에 이제 저한테도 이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시도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고, 근데 적응을 조금 하고 익숙해지고 제가 이 카메라가 아닌 이 마이크와 어떻게 보면 좀 친밀감 그리고 괜찮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녹음실이 현장이라고 쳤을 때 그 현장이 완전히 이제 제 공간 같이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집중도 잘 되고 딱히 오디오 무비의 특성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너무 고려하고 하진 않았고 똑같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액션이 있는 것들은 액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갈수록 조금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적응을 해가는 오디오 무비의 또 배우로서의 또 진면목을 또 새롭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임원희 씨는 사실 힘든 점이 없으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제가요? 있었을까요? 저도 사람입니다. 아니 다 잘하실 것 같아서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롯이 소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내 연기를 점검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촬영을 하면 뭐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썼다면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됐고 또 이제 리딩을 하면서는 내가 맡은 역할이 참 은근히 해야 될 게 많구나. 그래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애드립도 상당히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드립도 많이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좀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와,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임원희 씨가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연기의 능력들이 많이 발휘가 되는 작품이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좀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목소리 속으로 빠지고 배우들의 캐릭터 속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 아마 저만 받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리버스는요, 이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여기에 많은 반전들이 숨어 있는데 뭐 스토리의 반전뿐만 아니라 이 배우분들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여러 가지 캐릭터들 말고도요 아주 새로운 반전 매력까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캐릭터와 반전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네. 반전 토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질문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 미스터리 스릴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리버스만의 반전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기존의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는 굉장히 그 특유의 어떤 차분한 전개 방식, 서늘한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작품도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그게 한 40% 정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는 그게 굉장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근데 그 포문을 코미디가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는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어떤 소비성의 어떤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 주인공을 순식간에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극적인 어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관객들은 굉장히 색다른 장르에서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색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감독님 혹시 멘트 학원 다니시는 거? 박사님 같지 네. 않으세요? 아니 막 40%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희 오늘 너무 예. 멋있으세요. 멘트 학원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교수님인 줄 알았어. 배우고 싶습니다, 감독님.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너무 정확하셨던 게 지금 사실 미스터리 스릴러에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데 그 코미디가 어떤 기능을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장면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있는 코미디다. 제가 봤을 때 이 코미디는 또 임원희 씨가 좀 많이 담당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임원희 씨. 그러니까 뭐 저의 숙명이죠. 그리고 제가 코미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드라마에는 저희 영화에는 오디오 무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카메오분들도 등장하시거든요. 이준혁 씨보다 여기 계신 이준혁 씨보다 나이 몇 살 많으신 이준혁 씨 아, 배우 이준영님, 네네. 그리고 토니안 씨도 잠깐 나오시고요. 그런 재미를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박경희 씨, 박은혜 씨. 박은혜 씨 나오시고. 와, 아니 근데 임원희 씨가 그 코미디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리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직 형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웃긴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실제로 듣는 소리보다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좀 귀엽고 매력있게 표현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연기를 해봤습니다. 또 임원희 씨의 가장 그 장점인 귀엽고 네 좋은 매력을 목소리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또 이선빈 씨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밝고 쾌활한 캐릭터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게 되셨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 좀 중점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리버스 안에 묘진이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저의 이미지나 성향과는 굉장히 반대돼 보일 수 있는 역할이긴 하거든요. 되게 진중하고 물론 제가 진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으시죠. 우리 이선빈 씨도. 그 뭔가의 그 사연이 많고 예.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럴 때 저의 가장 차분하고 오히려 제일 진정돼 있을 때 톤을 좀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묘진이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그 감정선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뒤바뀔 수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급박하군요. 네, 뭔가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서두르면 너무 급박해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루즈해지면 너무 또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톤이고 그런 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잡고 이 긴장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긴장감이 저 때문에 좀 고조가 돼야 되지 이제 다운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묘진이란 이름하고 배우님하고 아주 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캐릭터가 이선빈 씨한테 와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지금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이만큼 노력해 주시면 사실 그 변화를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또 근데 굉장히 정말 좋아했던 게 우리 이선빈 씨가 술꾼도시 여자들에서 왜 한 호흡으로 길게 대사를 막 치면서 이 박영규 선배님을 되게 놀래키는 장면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어떤 장점, 뭐 장기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내공이 막 많은 배우는 아니지만 과히 여태 했던 작품 중에 절규와 소리를 제일 많이 지른 것 같아요. 네. 절규. 네. 그리고 격한 감정이 많이 제일 많이 튀어나왔던 작품. 좀 하면서 사실 속 시원할 때가
약간 현실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 한번 네, 질러보자. 속 시원할 때가 조금 많았어요. 하면서 약간 대리만족이라는 게 또 연기에서 가끔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짜증나는 어떤 상황에서만 그럼요. 네. 스트레스를 한껏 풀게 그걸 또 이제 연기로 녹여내는. 근데 오늘은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아니 너무 저희 선배님들이랑 감독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네. 이 리버스가 빨리 공개가 되길 바랬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맞아요. 아니 행사장에서도 이렇게 케미가 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행사장도 같이 와주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게 좀 호흡이 좋았구나라는 느낌 느껴볼 수 있었고요. 이준혁 씨에게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준혁 씨는 완벽한 피양새와 냉철한 사업가의 상반된 두 모습. 요거 연기하십니다. 이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어떤 다른 점을 좀 두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딱히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한 사람인데 거기서 톤이 바뀌면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음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 안에서 그 피양새 모습엔 좀 러블리하면서 자상한 그런 면모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상하죠. 네. 네. 아니 이준혁 씨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계속 제가 더 조용하게 듣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런 매력이 있네요. 이 제작 보고 애가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솜 씨한테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밀을 좀 간직한 캐릭터가 아닐까, 혹은 반전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어떤 식으로 좀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드라마가 과거와 현재를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스토리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맡은 희수라는 캐릭터는 과거 씬에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의문을 가진 캐릭터라고 해서 의문스럽게 연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연기에 임했습니다. 네. 야, 정말 지금 스포나 어떤 반전 요소 때문에 지금 다솜 씨도 아주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스포가 되지 않은 선에서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신 점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바이브에서 오디오 무비 리버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배우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자 보니까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지금 저한테 막 속삭이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촬영 현장이 어땠을지, 오디오 무비는 어떻게 제작이 됐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디오 무비 리버스의 제작기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기억나? 묘진이 노을진 바다 보면서 걷는 거 좋아했었는데. 그쪽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레디 액션! 리버스는 의문의 별장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기억을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잃어버린 기억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미스테리한 인물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붙이게 되면서 진실에 다가서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음주운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묘진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다 깨져서 하나하나 모아서 완성을 시키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 관한 기억을 설명하지 않는 거죠? 되게 밝고 유쾌한 이미지 속에 진지한 어떤 표정, 눈빛, 음성조차도 전혀 대비적인 그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목격이 되면서 감춰진 또 다른 매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성공적인 캐스팅이 될 수 있겠다. 오케이! 리버스에서 기억을 잃은 묘진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약혼자이자 재벌그룹 엘리트인 준호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상관없어. 뭐든 떠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스윗하고 그래서 피앙세에 가장 부합하는 이미지와 음성 매력들이 선빈 씨와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리버스에서 희수 역을 맡은 김다솜입니다. 현재 시점이 아니라 이제 과거 회상 시점에서만 드러나는 캐릭터예요. 다솜 씨가 가진 특유의 집중력과 순발력, 연기에 대한 열정이 다른 매력도가 또 있더라고요. 강력계 형사로 있다가 작은 비리에 휘말려서 시대에 빠져 있다가 우주 전파사라는 전파사에서 여러 가지 고치는 일들을 하고 탐정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맡는 그런 역할입니다. 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나리오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려졌고 임원희 선배가 이거를 안 한다면
누구한테 줄 수 있을까? 이쪽 밥 먹은 지가 30년이야. 날 믿어. 오디오 무비라는 형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요. 처음엔 너무너무 걱정도 많이 했어요. 목소리만으로 이런 장면들이나 뭐 시간, 장소들 이런 게 다 표현이 될까? 내 감정이 목소리만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빛깔을 찌르겠다고. 표정의 여백을 채울 목소리를 조금 더 극대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머릿속 안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재수 없는 건 없애버려! 네가 성공하도 된 기분이었고. 섬세한 감정 연기를 배워가고 있구나. 너 같은 짐승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준혁 선배님도 하나하나 감정선 다 맞춰서 같이 연구해 주시고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다채롭게 너무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야, 어디 도망가냐고 이 자식아 너. 오늘 일정 다 취소하고 내 방 녹화하지 마세요. 아, 사진 보니까 희수 아가씨 결혼하기 전이네. 호흡도 잘 맞았고 배울 것도 많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가자. 우리 얍사하게 운전하고 맞아. 새끼 저거. 그 차에 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오디오 무비 리버스를 기다리시는 청취자 여러분, 두 여성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 그리고 하나의 진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굉장히 열심히 작업했고요. 일반 영화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바이브가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오 무비 리버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가 생각나게 해준 거야. 와, 제작기 영상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니, 배우분들의 열연이 저렇게 역동적일지도 몰랐는데요. 이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의 연출력마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담아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비하인드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스의 비하인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키워드로는 캐스팅, 고군분투, 몸싸움, 반전, 돌비 애트모스, 카메오, 몸싸움의 반전에 자, 어떤 게 키워드로 설정이 됐는지 저희가 지금 이제 함께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먼저 제가 감독님한테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목소리 연기 캐스팅이라 캐스팅이 사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캐스팅을 하신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디오 무비 캐스팅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 캐스팅 기준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훌륭한 배우분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분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 연기마저도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내용, 캐릭터와의 적합도 그리고 또 어떤 숨은 매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캐스팅의 본질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 잘하는 배우는 사실은 네네. 그 본질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종말을 온몸으로 연기하시고 있는 배우님을 봤다. 네. 지금 이렇게 살짝 스쳐만 지나가는 화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과 이미지를 이렇게 한 번에 느끼셨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잘 표현됐으리라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선빈 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극 중에 주도적으로 고군분투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좀 극적인 씬들이 많았어서 네. 이게 제가 이해해 주세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걸 좀 못하기도 하는 것 같긴 지금 한데. 모두 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막 근질근질해서 근데 그 얘기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의문의 사고를 재현하는 씬이 이제 할 때 굉장히 제일 역동적이게 제가 목소리 연기와 몸 연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을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목소리가 되게 달라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고 현장
사고 현장을 구현할 때 그 씬들이 제일 고군분투하지 않았나 제가. 와 지금 이선빈 씨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왜냐면 스포를 하지 맞아요.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시려니 지금이 진짜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방금 들었던 내용을 좀 복귀해 보자면 목소리 연기 그리고 몸 연기까지 오디오 무비에서 이런 것들을 더 준비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혹시 감독님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서 이것 말고도 더 특별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배우들의 그 목소리 연기 외에 그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거든요. 오디오 무비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효과음 부분에 있어서는 돌비 애트머스라는 그 작업 방식이 소리의 어떤 이동감, 깊이감, 어떤 그 입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줘서 굉장히 다양하고 수준 높은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기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제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소리로 예를 들어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속도감 같은 것들을 정말 옆에서 듣듯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돌비 애트모스 네이버 바이브 오디오 무비의 진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원희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카메오 배우분들께서 많이 출연을 해주셨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오디오 무비 리버스에서 도입부에 토니아 씨가 나오세요. 근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진짜 연기자로서도 손색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 너무 호흡이 잘 맞았고 또 재밌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만나는 카메오 분이 이준혁 씨, 여기 계신 이준혁 씨 말고 동명이 이준혁 씨는 이분이 이 역할을 해줘? 했는데 너무 서로 잘 맞아서 만나기 전부터 벌써 너무 기대를 하고 만났을 때는 소위 말하는 케미가 터졌죠. 그래서 그런 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야 사실 그 배우들끼리도 알고 있는 그 케미가 어느 순간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런 느낌은 사실 많이 만나보기 힘든데 그죠 임원희 씨? 거의 200% 나온 200% 넘은 것 같아요. 120%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200까지 갔다가 지금 120으로 줄인. 오버한 것 같아서 제가 아니에요, 오버 120 아니었어요. 낮췄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이 200%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스포 때문에 다들 말씀을 못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댓글에서 스포는 이미 배우들이 스포다. 나온 것만으로 우리는 이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오디오 무비가 아닌 진짜 영화로도 만나고 싶다. 감독님. 네. 감독님. 네. 진짜 영화로 만나고 싶다. 이런 댓글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배우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솜 씨한테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야외에서도 같이 다니실 만큼 정말 호흡이 좋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과의 좀 케미는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촬영이나 배우분들 만났을 때 이 정도로 제가 느꼈을 때 편하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선배님은 계속 낯설다고 하시는데 저는 네, 혼자서 되게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호흡도 제가 많이 배우고 좋은 분들이랑 함께해서 그런지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얼굴에 그 미소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네, 밝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작품이 스릴러라서 다들 어떤 기분,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알 수밖에 없어요. 저런 표정은 나 정말 좋았다. 네.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희가 알겠고요. 이준혁 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리아 역에 박경혜 씨와 또 호흡을 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준혁 씨? 물론 잠깐 뵀지만 되게 그 공간을 되게 많이 채워주는 연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되게 좀 편했어요. 좀 뭐랄까 그냥 제가 약간만 해도 되게 많은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덕분에 되게 편히했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아마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준혁 씨는 계속 걱정을 하신 게 제가 말을 하면 스포가 될까 봐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준혁 씨? 스포는 아닌데 사실 묘진이랑 하는 장면들이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연기를 안 해봐서 오디오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어려운 아니 근데 연기를. 저희가 항상 밀크쉐이크라고 부를 정도로 예, 부드러운 어떤 느낌을 항상 받고 있는데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리로만 표현할 때
진짜 오감을 다 쓰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준혁 씨 정말 오감을 다 쓰셨어요? 시각, 청각, 뭐 미각 어떤 감각들을 다 쓰셨나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연기할 때는 그냥 촬영할 때랑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선도 보고 앞에서 배우가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와 정말 드라마를 한 편 찍는 것과 거의 같은 정말 그보다 더한 어떤 열정을 좀 쏟아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도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제작 보고회인 만큼 많은 기자님들께서도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로 스포츠투데이의 서지현 기자님 그리고 문화뉴스의 장민수 기자님께서 전 배우에게 공통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실제 해보니 생각했던 부분과 어떤 부분이 가장 달랐는지 궁금하고요. 연기에 어떤 차별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선빈 씨부터 대답을 해봐 주시겠어요? 어려운 점은 네. 아마 저희 다 공통된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즉 결과물을 내가 뭐 사실 영상물로 나가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다시 되새길 수가 있는데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내가 이 감정 사실 연기 얼굴이 나오는 연기들은 표정 그리고 뭐 눈빛 아니면 뭐 소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목소리를 얹고 연기를 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디오 무비는 그런 점들이 없고 오직 목소리와 그 배경음 그리고 효과음들로만 전달을 했어야 됐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예. 자칫 잘못하면 표정과 같이 봤을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어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독님이랑 계속 이제 모니터하면서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섬세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잡아주셨고 그걸 좀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데서 굉장히 조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작업했던 것과 분명한 또 연기의 어떤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차별점이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혁 씨는 어떠셨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전달할 수 있는 게 목소리랑 대사밖에 없다 보니까 또는 몇몇 사운드 뭐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동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대사로 한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어색한지 아닌지 조금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네. 그러면은 사실 왜 현장을 가보면은 사실 그 현장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느낀 것과 달리 거기 녹음실에 갔을 때 좀 실제와 좀 확 달라진 그런 것들도 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대본으로 볼 때랑 또 말로만 할 때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지라고 상상했던 게 이게 말로만 다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숨소리로 다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디오 무비를 혹시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준혁 씨의 숨소리 잠깐 오늘 즐거운 그 어떤 미소의 숨소리 한번 살짝 들려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궁금해. 아니 그냥 웃는 모습 흐뭇 뭐 이런 느낌. 흐뭇. 됐어. 요 정도면 됩니다. 예쁘다 이런. 요 정도면 됩니다. 요 정도면 됩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소리를 좀 더 듣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김다솜 씨 어떠셨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이게 막 엄청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공간에 그런 제한도 있었고, 근데 익숙해질 때쯤에는 저는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독님께서 이제 요청을 해주셨던 사항이 진짜로 액션을 해도 좋다 어려우면, 근데 이렇게 진짜로 액션이 가미가 되니까 오디오 무비라고 해서 분명히 다른 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적응의 단계를 넘어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연기 차별점은 좀 두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다솜 씨? 네, 조금 더 친절하고 섬세한 표현을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빈 씨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에 호흡을 더 많이 쓴다든지 조금 더 친절한 표현, 네, 말로 더 풀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밖에 더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돌비 애트모스, 그 엄청 아까 예고편에서 봤는데 여기가 조금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름 저도 돋네. 돋았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그 밖에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떤 조력자들을 믿고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과감한 도전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희 씨, 네. 어떠셨어요? 오디오 무비라는 게 사실 저희가 소리에 집중하는 무비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이 더 어려웠었고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더 저는 딕션이라든가 이런 영어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또 그 들으시는 분들의 상상을 갖다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네. 아니 근데 사실 평상시에 연기하는 것보다 상상의 날개가 거의 얼마나 더 커진 건지 궁금해요, 임원희 씨. 상상의 날개를 그러니까 저희가 목소리를 연기한 것을 들으시는 분이 상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계속 상상과 상상이 계속 이제 그게 상상의 상상을 화면에 더한. 찍혀 나오는 것보다 더 환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즐거움을 저희가 드리는 게 오디오 무비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연기의 차별점도 좀 있으셨나요, 임원희 씨? 저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찍어라 할 정도로 아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연기의 차별점이 뭐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기자님의 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BC의 김경희 기자님께서 이선민 배우님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의 밝고 쾌활한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공기살인에 이어서 이번 작품 리버스까지 스릴러 장르에 대한 애정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 스릴러 작품을 좀 특별히 더 좋아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장르를 좋아하긴 하는데 스릴러 장르를 보통 정말 자주 즐겨 보는 것 같아요. 스릴러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포물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거에서 그 긴장감을 좀 즐기게 된달까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선빈 씨는 막 밝고 명랑하니까 그런 거가 최고의 장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다른 면에 지금 이런 장르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신 거죠? 네, 너무 있죠. 너무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버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을 때처럼 리버스의 대본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너무 여기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탄탄하고 긴장감이 실제로 보는 것처럼 막 놓쳐지지가 않으니까 확 매력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아니 뭐 장르물을 계속해서 좀 섭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행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타이틀을 꼭 얻으시기를 제가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어서 데일리안의 류지윤 기자님께서도 이준혁 배우님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 출연한 작품들에서 목소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정확하고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톤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칭찬을 받아왔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오디오 무비 리버스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지 궁금해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목소리 부끄러운 칭찬.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독님이 캐스팅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목소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요. 나 친구들끼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전화하면 놀리기나 바쁘죠. 그래서 그런 상상은 안 하고요. 이제 일적으로 감독님께서 어떤 좋은 부분을 봐주시고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준혁 씨는 본인의 목소리가 저희가 드라마에서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딕션과 여러 가지 음성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준혁 씨는 어떠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아요. 저 단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늘. 욕심쟁이에요. 예. 인정하시지 그냥. 일단 오디오 무비까지 발탁이 되셨는데 저희는 일단 인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어렵게 너무 받아낸 감사합니다. 네. 보이스의 인정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아시아투데이의 이다혜 기자님께서 임원희 배우님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임원희 씨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중저음이 오디오 무비에 가장 최적화된 느낌이다.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우 더빙이나 오디오 무비 형식의 작품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중저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목소리를 깔게 되네요. 캐릭터는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캐릭터는 그냥 중저음을 깐다기보다는 그랬고 예전부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도 성우해봐라 이런 소리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라디오 극장 이런 거에 대한 소리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재미있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아니 정말 예전부터 아마 타고난 목소리, 타고난 꿀 보이스로 많은 칭찬을 들으셨을 것 같은 임원희 씨의 목소리만 좋다고 들었죠. 목소리만. 아니 연기력도 어마어마하시죠.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투데이의 서지연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셨는데 내가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지 알려주세요. 네, 매 순간이었죠. 매 순간이었는데 이제 가장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거는 모든 녹음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하는데 현장 녹음을 하는 동안 제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배우들에게 요청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우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미리 치밀한 계산을 했었는지 알아서 해줬던 부분을 뒤늦게 제가 발견했을 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시너지라고 하죠. 네. 서로를 정말 믿고 의지하면 네. 나올 수 있는 그 시너지 현장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시사위크 이영실 기자님께서 감독님 네. 주로 영화 제작을 담당하시다가 네. 첫 연출작으로 오디오 무비 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동 집회를 하셨는데 작업하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지필에 대한 부분은 너무 훌륭한 작가님들과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거는 연출을 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어서 지필에는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 작품을 오디오 무비로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는 것은 네이버 오디오 팀과 제작사 대표님과의 대화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의 영화라는 것이 이제 개봉을 하면 프로젝트는 일단락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이버 오디오 팀에서는 이 오디오 무비를 만들어서 이것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영화나 드라마로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난 이후에 그 매력을 혹시나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네. 그 기회까지 또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이 좀 초석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IMBC의 김경희 기자님께서 또 다솜 배우님께 질문 주셨어요. 악녀부터 첫사랑까지 도전하는 캐릭터의 연기 스펙트럼이 계속 넓게 느껴집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 캐릭터의 어떤 면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본을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조금 크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 캐릭터, 제가 얼만큼 잘할 수 있고 이걸 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그게 플롯인 것 같아요. 그냥 시청자의 입장이 돼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청자라고 봤을 때 이 대본을 보고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만큼 이제 풍성하고 잘 짜여져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막 같이 반복이 되는 게 별로 없으실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나요, 다솜 씨? 네, 조금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아직도
많이 탐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와, 늘 네. 노력하는 좀 찾아가는 그런 어떤 여정을 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 배우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오디오 무비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의견은 좀 있으신지, 그리고 하신다면 어떤 장르를 좀 하고 싶으신지. 뭐 리버스 안에 뭐 스릴러, 멜로, 코미디를 다 있는데 어떤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은지 선빈 씨부터. 일단 리버스를 통해서 스릴러를 해봤기 때문에 네. 로코무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그 저희끼리도 하면서 와 이렇게 하니까 코믹한 거 하면 정말 더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막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키스씬을 오디오로만 그거 어떻게 해요? 키스씬을 오디오로만 구현을 해낸 적이 있는데 와. 저희가 이렇게 팔로 본인의 팔에. 네, 근데 그걸 하면서도 너무 저희가 재밌고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스릴러 안에 이런 감정씬들에서 되게 로맨틱하게 구현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이 해주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로콤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선빈 씨 로콤을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혁 씨는요?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하신다면 어떤 장르를 선택하고 싶으신지. 네, 뭐 할 의향이 있고요. 뭐 코미디도 좋고 아니면 멜로도 이번에 살짝 해보니까 오디오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용기를 얻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좀 최근에 어쨌든 장르물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디오 무비에서 멜로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번에 해보니까 오디오로는 이게 좀 덜 오그라드나요? 덜 오그라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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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이준혁 씨의 멜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솜 씨는 어떠세요? 네, 저 오디오 무비 작업하는 동안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무조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장르는 저도 멜로가 좀 요즘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팍팍해요 사회가,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극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극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가 좀 있어서 사극적인 어떤 사극 해보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극 괜찮다고 지금 계속 이준혁 씨 바꾸실래요? 사극으로? 왜냐면 사극이 진짜 힘든 촬영이잖아요. 근데 오디오로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하시고 또 사극까지. 지금 이준혁 씨가 저기 한복을 안 입어도 된다는 어떤 오디오 무비의 장점을 말소리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말 뛰는 소리나 뭐 이런 거. 지금 네이버 바이브에서 적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희 씨. 저도 다시 또 도전할 의향이 있고요. 저는 장르라고 치면은 요졸복통 소동극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잘 어울리신다. 듣고 싶어. 또 한 번 또 욕심을 내자면 저도 멜로에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는 그런 멜로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오디오니까요. 멜로를 하실 거면 네네. 정말 이번에 좀 진한 멜로. 그러니까요. 네, 찐 멜로. 형님이랑 저랑 멜로. 잠깐만 이준혁 씨, 지금 마무리 돼야 되는데 저희 지금 큰 발언하셨어요. 형님과 저의 멜로. 삼각관계. 한 여자를 두고 사랑에 빠지는. 지금 거절하셨어. 브로맨스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혁 씨, 그죠? 브로맨스 원하시는 것 같은데. 브로맨스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난번 다크홀에서 또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디오 무비로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장르 또 계속해서 네이버 바이브에서 보여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막 조근조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저희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이 이렇게 뭔가 귀로 듣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까지 빨리 갈 줄 몰랐는데요. 자, 이제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마지막 인사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의 모토는 재밌는 스릴러를 만들자였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모토에 충실하고요 노력을 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스릴러 만들었습니다. 듣고 평가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이만희 씨.
저희 오디오 무비 리버스는 여러분이 항상 시각으로만 봤던 것보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꼭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목소리에 빠져듭니다. 이어서 김다솜 씨. 네, 저희 열심히 작업한 리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재밌게 잘 즐겁게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계속해서 이준혁 씨.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니만큼 새로운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걸 즐겁게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빈 씨. 굉장히 청취자분들한테 있어서 신선하실 거라는 거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일단 1회를 들으시잖아요. 갈수록 멈추지 못하실 거예요. 네, 멈추지 못하실 거고 이 인물간들의 감정 변화나 이런 섬세한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타고 또 개개인마다 또 어떤 포인트에 또 그 감정선을 느낄 수 있는지와 그런 거를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 리버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많이 좋은 입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만나서 네이버 바이브 오디오 무비 리버스로 완성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제작 보고회만 봐도 너무 보고 싶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정보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21일 오후 7시에 네이버 나우에서 무비토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그 뒤 8시에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에서 진행되는 애프터 무비토크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의 하지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감독님 함께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